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런 주식 같은 걸 하다 보면 이런 좀 적었는데 좀 이제 산업의 역사를 한번 계속 하겠습니다. 자, 산업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사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기 농경 시대로 들어가요. 우리는 농경 시대니까 농경으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예전에는 선사 시대 때는 모든 거를 갖다가 채집과 사냥, 자연에 주는 걸 그대로 채집하면서 그냥 먹었어요. 만약 자연에서 안 나면 다 굶어 그냥 뒤지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자연을 갖다가 이용을 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단계가 뭐냐? 농업이에요. 농업을 하게 되면 똑같은 그 지역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게 굉장히 혁신적으로 이게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쪽은 농경이고, 그 다음에 유목사에서는 유목이에요. 이제 양 같은 걸 키워서 양의 털로 해서 옷을 만들고, 양의 고기로 이제 주식을 해결하는 거죠. 농경사에는 농사를 지어서 이제 식물이나 쌀, 보리, 조, 밀 같은 이런 곡물을 이게 해서 이게 먹어가지고 이게 하는 거고, 유목사에는 양을 키워서 고기를 먹는 게. 근데 이게 틀릴 뿐이지 똑같은 이게 농경 유목 시대가 열려요. 어느 지역은 유목이고 우리 지역은 이제 농경 시대일 뿐이에요. 이제 농경을 하면서도 우리가 집에서 가축을 키우죠. 그것도 일종의 유목은 아니지만 하여튼 가축을 키우는 것도 유목에 가깝죠. 네, 요건 간단히 이게 끊고 나갈게요. 네, 이미 여러분도 이거는 뭐 학교 다닐 때 이게 많이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발달하는 게 청동 시대예요. 왜 고라트분에게 예전에 하던 걸 왜 하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기본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역사를 기본을 알고 산업을 그 다음으로 거의 대입을 해서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보여요, 안 보이던 게.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제가 복습처럼,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고등교육을 다 받았으니까 요거를 다시 보고 이제 이걸 갖다 다시 우리 주식의 산업의 그걸 갖다가 분석하는 데서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럼 그 다음은 이게 빨리 갈게요. 그 다음은 청동 시대입니다. 청동은 말 그대로 금속이 최초로 이제 발전돼요. 보통 청동이 먼저가 아니라 그 전에 금과 은이 먼저 발달돼요. 근데 금과 은의 특징이 뭐냐면 청동은 이게 주조를 해서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금은은 주조를 할 필요 없어요. 큰 열이 필요 없어요. 큰 화력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먼저 금과 은을 먼저 쓰게 돼요. 금과 은은 그냥 이런 망치 같은 이런 돌로 막 이렇게 두드려 패잖아요. 그러면 모양이 변형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전쟁을 하면 투구나 칼 같은 걸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금과 은의 특징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게 농사질 때 도구로도 별로고, 전쟁할 때 싸울 때도 이게 별로예요. 그게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 이게 하냐면 금, 은에서 단계가 그 다음에 청동 시대가 돼요. 근데 금은 단계는 별로 큰 효과를 발휘 못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큰 역할을 못해요. 그럼 어떤 역할이냐? 아주 단단한 물질이 나와야 돼. 무기로서, 특히 정복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무기로서 칼, 창, 활, 촉, 칼, 창, 일단 칼이죠. 칼로 싹 이게 저쪽 부족은 아직도 그냥 돌도끼 쓰고 있어. 돌도끼 쓰고 있어. 자, 금속인 청동을 쓰는 사람하고 돌도끼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이 안 돼요. 돌도끼는 그냥 이게 빠그라져 버려, 그냥. 청동이 그냥 이겨요. 그래서 청동 시대가 되면 보통 전복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청동을 갖다가 이런 도구를 이게 응용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많이 혁신이 일어나요. 이게 보통 전쟁 용품으로 써요. 청동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 투구, 창 대표적이에요. 그럼 전복 전쟁이 보통 일어나게 돼요. 그럼 청동으로 원체 귀한 금속이기 때문에 철기 시대가 돼야 그때부터 농기구로 이제 조금씩 쓰기 시작해요. 철은 흔하게 구할 수가 있지만 청동은 굉장히 금, 은, 동이라고 할 정도로 귀해요. 금은 못지않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농사나 이런 용품으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보통 이게 전쟁 칼, 창 같은 전쟁 물자를 만드는 데 써야 해요, 청동은.
그 다음에 철기입니다. 이제 철기의 특징이 뭐냐면 대량 생산이 이제 강해요. 왜냐하면 철광석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청동과 터지게. 근데 그 철광석을 암석에서 뽑아내는데 기술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네. 저기 청광석을 제대로 뽑아내려면 3000도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3000도 이상을 갖다가 이게 확 부어야 이제 암석에서 쇳물이 이게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3000도 정도 돼야. 그러면 예전에 뭐 선사시대 때 이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3000도의 화력으로 해서 그걸 뽑아내려면 가마 기술이 발달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가마솥 할 때 가마 있잖아요. 네, 그 가마가 맞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그 가마는 우리가 온도를 데피기 위해서 만든 가마고요. 정확히 말하면 도자기 구울 때 그 가마입니다. 도자기 구울 때 그 가마가 엄청나게 높은 몇천도의 고열로 해서 이게 그거를 해야 이게 세라믹이라고 하죠. 세라믹이 얻어져요. 도자기가. 이게 낮으면 굽는 온도가 낮으면 옛날에 그걸 톡이라고 하죠. 독이나 독이밖에 안 돼요. 그게. 근데 이게 높은 열에다 넣으면 이게 가늘게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하면 높은 열에다 부어야 도자기 세라믹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는 최초의 한나라 한무제 때 도자기가 같이 발견되면서 철이 그때 처음에 이제 개발이 됩니다. 철이라는 게. 그 철기 시대가 그때부터 열려요. 그 전 시대는 뭐냐? 청동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한나라 한무제 때 이게 발견이 돼서 가마 기술이 발달해야 도자기 기술하고 이게 철광석을 뽑아낼 수 있는 이게 쇳물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기본적으로 돼요. 고열을 3000도까지 올려야 돼, 최하. 아무리 못 올려도 뽑아내려면. 그런 가마 기술이 불을 떼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숯불로 하거나 이렇게 나무 같은 거 하다 나중에 숯불이 더 효율적이니까 숯불 내가지고 이렇게 딱 띄우잖아요. 그럼 가마로 다 이게 밀봉을 해가지고 싹 하면 그냥 엄청난 고열이 올라요. 그때 쇳물을 뽑아낼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철기 시대가 그때 열려요. 그러면 철기 산업 시대는 그러면 이게 동양에서 철기 산업 혁명 시대가 이미 열렸습니다. 그게 처음 도화선이 어디서 폭발했냐? 네, 한나라 한무제 때입니다. 한무제 때 보통 이게 그런 연구 개발을 많이 해요. 국가에서 한무제가 그걸 갖다가 일부러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연구비를 막 대줘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철기 기술, 철광석을 뽑아내는 철기 혁명 시대가 이제 그때 열린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모든 철은 돈과 다르게 많이 뽑아낼 수 있어요. 좀 흔한 금속이죠.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을 뿐이죠. 그 전에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지금 8분이구나. 자, 이게 철기 혁명 시대입니다. 어디서 했나고요? 이게 동양의 한나라의 한무제 때 이게 열립니다. 이제 전 세계로 보급이 되죠. 옛날 로마나 이때 다 여기 한나라에서 다 그 기술을 갖다가 다 정확히 따지면 다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다 그 훔쳐가서 빼돌리는 게 있어요. 옛날에 고구려가 청동국가예요. 고구려가 옛날 봤지만 구리의 나라. 고가 옛고자고 구리의 나라, 고려의 나라, 구리가 뭐예요? 청동이 뭐예요? 구리와 주석을 합금석이 청동이에요. 그래서 고구려는 구리의 나라. 이미 청동이 이쪽이 먼저 발달했어요. 고구려 북쪽으로. 그리고 철기는 한나라 한무제 때 이게 발견이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철기 문화가 딱 나와가지고 전쟁을 한번 딱 붙잖아요. 이게 한나라하고 고구려고. 철기하고 이제 우리는 청동 기술이 잘 받아요. 청동검을 딱 해가지고 이쪽 고구려는 청동검 여기 고구려는 청동검 여기에 한나라 한무제 이쪽에서 이제 철이 나왔어요. 이제 최초의 좀 원시적인 철이지만 최초의 철이 나왔어요. 자, 청동과 철을 갖다가 이제 칼싸움을 해. 전쟁을 해. 띵띵띵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동칼이 이게 띵그라 하면서 이게 청동이 이게 철이에요. 띵띵띵 이게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띵띵띵 하면 이게 청동검이 땡그라 하고 잘려서 나가요. 그러면 국가 안보 보안하고 겁나게 이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고구려에서
저기 한 나라에 가가지고 그 기술을 빼내기 위해서 겁나게 스파이들을 많이 보내요. 나중에 빼내긴 빼내죠. 근데 빼내도 그 저기 불순물을 제거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갖다가 제대로 습득을 못해서 고생을 겁나게 해요. 뭐 옛날에 뭐 저기 그럼 추몽이라는 드라마 보니까 그 거시기 개만이냐? 개는 아니고 나중에 개떼가 아닌 것 같은데 한참 후인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약간 이제 역사가 잘못해가지고 일단 한무제 때 철광석을 뽑아내는 기술이 그때 발달해요. 그래가지고 고구려도 오고 이제 고구려 백제가 나중에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그 기술을 빼려고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와 저 나라니까 검이 있는데 모든 검을 다 잘라내버려. 청동검이죠. 이게 저 검을 받으면 기존에 있는 검을 한번 띵그라 하면 검들이 다 잘라 나가려고 버려. 그러면 게임이 안 되죠. 전쟁을 하면 그러면 그 사활을 걸고 그걸 갖다가 다 빼내려고 해요. 그 기술을. 나중에 이제 고구려 쪽이나 이쪽에 가까운 나라들이 그 기술을 빼내고 나중에 그 서역으로도 이제 가죠. 인도 쪽으로도 가고 중앙아시아 쪽에 가죠. 이제 로마까지 그 기술이 이제 전수가 되죠. 이게 철기혁명 시대입니다. 이제 철기혁명 시대가 뭐가 이러냐고요. 농기계도 철기로 쓸 수가 있어요. 비싸긴 하지만. 철광석 자체가 흔해요. 청동은 구리 자체가 굉장히 귀해서 그걸 만들 수가 없는데 철 자체는 철광석이 어디서든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원자재예요. 근데 구리는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틀려요. 그래서 철기 시대가 되면 금속, 철기가 더 단단하고 좋아지면서 이제 단점이 녹슬는 게 있긴 하지만 이게 더 하면서 저기 분야에 다 옛날에는 청동을 할 때는 무기로나 사치품, 세공 사치품밖에 못 썼어요. 그러면 이게 철로 하면서 농기구나 생활용품까지도 다 써요. 물론 무기는 당연히 쓰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의 혁신이 일어나요. 농기구를 갖다가 예전에는 청동도 못 썼어요. 그러면 이게 나무뚜막이 같은 거나 돌 같은 거 갈아가지고 옛날에 똑같이 썼어요. 청동 시대에 돌 같은 거를 나무 짓고 그랬어요. 돌 깎아가지고 그걸 연장 만들어서. 근데 철기 시대 가면서 이게 쉽게 하면서 보급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게 처음에는 그게 안 되는데 조금씩 이제 저기 이게 농기구나 여러 가지 기계 기술들이 철을 쉽게 이게 대입해서 단단하니까 이게 이제 여러 보편적으로 가요. 이게 철기 혁명 시대예요. 청동 시대와 철기 혁명 시대에 이게 갈려요, 완전히.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면서 기계 같은 게 이제 많이 발달하면서 기계에다 이제 철제로 많이 됐죠. 예전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풍차나 저기 유럽에 풍차가 있죠, 막 이렇게 돈키호테가 이렇게 매달리고 다니는 윙윙윙 도냐. 풍차는 동력을 바람을 내서 이렇게 동력을 넣어서 이게 방아를 쪄요. 그럼 그 전에는 뭐였냐? 사람이 일일이 이게 쪄가 이게 노동을 해가지고 쪘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뭐였냐? 우리나라는 풍차 같은 것보다는 저기 물레방앗간이죠. 물레방앗간은 역사가 물레방앗간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가 아니라 거기서 물레방앗간이 이게 수력발전소예요. 쉽게 말하면 물에 낙차를 해서 물레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안에 동력이 돌잖아요. 그 동력으로 해서 뭘 해요? 그러면 동력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방아를 계속 쪄요. 방아를 쪄요. 그 동력으로 바꿔서. 그 방아를 예전에 어떻게 쩌냐? 저기 토끼 이기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절구통에다 이렇게 하고 찍었어야 예전에는 동력이 그게 없을 때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낙차가 심한다니까 수력 발전 개념이에요. 그게 일종의 물레방앗간에서 그게 물레가 돌면서 이게 동력을 하면서 빵빵니까 거기다 이제 저기 뭘 빵 거놓고 이렇게 하면 저기 동력으로 해서 빵 거예요. 자, 그 유럽은 그 스위스의 그 풍차 있죠. 풍차가 윙윙윙윙 돌면서 뭐냐요? 그것도 그 동력으로 해서 저기 방앗간이지. 거기서 이제 그 곡식을 빻아요. 그럼 예전에 그 전에 어떠냐? 뭐 보통 소나 말 같은 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큰 이게 무슨 돌덩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돌덩이 무거운 걸 가지고 이렇게 그 무게로 해서 달달달 돌면서 곡식을 갖다가 이게 까요. 나라를 방아를 쪄요. 쉽게 말해서.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옛날에 동물도 없으면 어떻게냐? 힘센 남자들이 막 이걸 들고 노예들이 많이 하죠. 노예들이 그걸 계속 돌면서 하루 종일 쎄빠지게 그걸 그 방아를 찢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자, 이게 산업혁명, 이게 철기시대 가면서 기계 같은 게 발달을 해요. 근데 동양 쪽에는 기계 문명이 발달 안 해요. 그게 이제 그 철기 문화가 넘어가서 서양에 가서 기계 문화가 발달돼요.
자, 세 가지가 서양으로 넘어가요. 항해 기술이 나침판도 이게 그때 한무제 때 만드나? 나침판의 항해 기술이 서양으로 넘어가요. 두 번째, 철에 대한 철을 뽑아내는 기술이 넘어가요. 자,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해요. 화약의 기술이 넘어가요. 보통 동양에서는 화약 기술이 무기와 체제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화약이 왜 중요하냐면, 화약이 우리가 군대 같은 총 탄환이 있고 있지 안에, 지금 뭐 그걸 TNT를 넣는데, 예전에는 그게 화약으로 돼요. 화약에 그 폭발할 때, 그 폭발력으로 해서 총알에 평 하고 나가요. 조총이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원거리를 공격하는 활이나 창을 던졌죠, 옛날에. 아니면 돌팔매로 핑 하고 달리거나. 이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전쟁 무기가 발달해요. 철이 가면서 철제로 해서 그걸 만들어요, 총을. 그리고 화약에 반동을 해서 나가가지고 그 총의 그 기술이 발달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그 양상이 바뀌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시계 같은 세공 기술이 발달해요. 철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이게 시계하면 스위스 시계가죠. 왜냐면 시계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시계가 굉장히 사치품이고 비싼 물건이에요. 무슨 소리냐고. 시계 요즘 뭐 전자시계 5천 만 원이면 산다고.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귀족들이나 들고 다니는 아주 그 집 한 채 값보다 더 비싼, 집보다 더 비싼 물건이었어요, 시계 하나가. 이제 굉장히 세공 기술이 함축된 그 당시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서양에는 발달해. 근데 동양에서는 이제 멈춰버리죠. 철기 혁명까지는 일어나고 화약까지 다 만들었는데 거의 멈춰버리죠. 이제 그 기술이 서양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총도 만들고, 이제 나중에는 기차도 만들고, 이제 공장 해가지고 이런 거 만들고. 서양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초기에 공장을 어디다 짓냐면, 이게 옛날 우리 물레방앗간 그 위치에다 만들어요. 뭔 소리냐? 물레방앗간이 왜 거기서 왜 나오냐고. 근데 예전에는 동력을 이게 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동력을, 그 전에는 말이나 소가 이게 돌고 나면 노예를 해야 하는데, 동력을 자연에서 동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네, 물의 낙차, 이게 폭포 같은 데가 있을 거 아니야. 물의 낙차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물의 낙차로 해서 이게 큰 물레방아가 돌잖아요. 그럼 그게 동력이 공장의 동력을 돌려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여기는 산업혁명이라고 안 해요. 산업혁명이 언제 하냐면, 어디부터 산업혁명이 폭발을 하냐면, 동력의 기술에 폭발을 해요. 이 시대는 철기의 그냥 기술이었어요. 철기 기술이 좀 약간 하이테크로 이게 디테일하게 세라믹하게 이게 발전을 한 것 뿐이지, 그냥 철기 기술이었어요. 근데 산업혁명이 뭘로 해서 빵 터지냐? 동력, 에너지원의 혁신이에요. 에너지원이 뭐냐? 네, 공장을 돌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 그렇죠? 자, 물자를 옮겨야 돼. 무역을 해야 돼. 예전에는 무역을 하려면 노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물자를 옮겼어요. 왜냐면 육로로 가는 거는 큰 물자를 옮기는데 힘들거든요. 대부분 배로 해가지고 운하로 통해서 해야 대량의 물자를 운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노예를 하거나 아니면 돛대를 달아가지고 자연의 풍력을 이용해서 그거를 가는 경우가 두 가지 봐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제 항해 기술이 오면서 발달하냐면, 나침판의 그 기술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항해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목숨을 걸고 무역을 했어야 돼요. 근데 항해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까지는 안 된 거야, 쉽게 말하면. 위험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물자 유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유통이 혁신이 일어나죠. 이제 여기에 더 날개를 다는 게 뭐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증기기관차, 증기엔진, 증기선, 증기배. 옛날에는 배들이 증기로 해서 동력으로 갔죠. 그 노예들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다 그 격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죠. 우리 동양 하고 있는 동안에 서양에서는 네, 이게 석탄을 에너지로 하면
이때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에너지의 원이 에너지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석탄 에너지 증기 기관이 발달을 해요. 석탄의 발견이 돼요. 검은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검은 돌이라고 많이 해요. 석탄을 이렇게 떼니까 나무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값이 싸. 썩지도 않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더 많아. 그 석탄에 대해서 발견되고 얘가 불이 타. 이걸 갖다가 그 전에 증기가 기관이 있었는데 나무로 뗐어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죠. 이제 석탄을 갖다가 더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븐의 증기 기관차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증기 기관차는 운송의 육로 운송의 대량의 혁신을 일으키죠. 인력과 자원을 싼 가격에 대량으로 쉽게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수단이에요. 철도가. 자, 철도. 기관차. 석탄으로 때는 기관차가 나오면서 운송의 혁신을 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가 증기기관이 나오면 어디에 적용이 되냐? 공장에 적용이 됩니다. 옛날에는 공장에 하게 되면 자연이 있는 그 물이 흐르는 거기서 낙차로 해서 그 동력으로 했대요. 자, 그러면 그 물이 있는 데다 공장을 재야 돼.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죠. 근데 석탄을 가져와서 떼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항구나 이게 쉽게 물자를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그걸 갖다가 외국에서 물자를 들여오고 석탄도 어차피 항구 쪽으로 다 들어오니까 항구가 있는 데 주변으로 해가지고 모두 물자 유통이 되니까 항구 주변에서 공장들이 이제 그쪽으로 오게 돼요. 옛날에는 공장이 항구 쪽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왜? 에너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려면 이제 수공업으로 사람이 없어야 이제 항구 쪽에 있는데 대량의 동력원으로 해가지고 대량의 물자를 생산하려면 동력원이 있는 물에 낙차가 있는 데서 이걸 돌려야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이게 스티븐의 증기기관차 이게 나오면서 그 증기기관 엔진을 갖다가 공장에다 대입을 해요. 그 공장을 동력을 이제 석탄으로 해가지고 증기기관으로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장에 이제 대량 혁신이 일어나죠. 이제 물자를 싼 가격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돋움하게 돼요. 산업혁명은 정확히 따지자면 기관, 엔진의 혁명이라고 해요. 증기기관도 엔진이거든요. 대량의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엔진의 혁명이에요. 엔진 혁명이에요. 증기 엔진 뿐이에요. 증기기관, 증기 엔진. 또 내연기관, 외연기관 이렇게 외연기관 이런 말 많이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공장을 효율적으로 돌렸어요. 산업혁명이 정확히 보면 이게 그 에너지원을 갖다가 해결을 해요. 그게 뭐냐? 자연으로부터 얻어서 가지고 있던 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석탄을 캐서 그 화력으로 증기기관으로 돌림으로써 어마어마한 동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동력이 철도로 해서 물자를 옮겨요. 공장을 어마어마한 동력을 가동하면서 대량의 물자를 생산을 해요. 그리고 배에다가 증기기관 그 엔진을 달면서 증기선이 나오면서 빠른 시간에 대량의 물자를 효율적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무역이 이게 가능해요. 이게 산업혁명의 혁신입니다. 산업혁명의 기본의 혁신은 엔진의 혁명입니다. 증기기관이나 엔진, 동력원이라는 엔진이 나왔기 때문에 혁신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빨리 좀 할게요. 원래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시민혁명 시대예요. 이건 경제가 아니냐? 경제 문제와 아주 연결이 뚜렷하게 됩니다.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대량 물자 생산으로 해서 자본주의 시대가 열리고 기존에 있던 왕국, 군국주의 국가라고 하죠. 임금이 다스리던 나라. 임금이 다스리던 나라가 이제 저물고, 이제 이런 새로운 부자들이 이제 산업혁명으로서 이제 하면서 신귀족 세력들이 이제 탄생합니다. 옛날에는 나라에 공을 세우거나 전쟁을 해서 큰 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작백작. 공작백작 아니면 왕이나 황제 이런 사람들이 이게 모든 걸 다 적었는데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신흥 그 귀족 세력이 생겨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현대 시대에는 공산 시대 이게 저기 때 부르주아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정확히 때문에 부르주아예요. 이제 부르주아 시대가 열리면서 자본주의의 꽃을 피우죠.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에다 맡기다 보니까 착취라는 게 겁나게 일어나요. 이건 나중에 제가 이게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같이 연결해서 역사를 같이 연결해서 이걸 해야 하는데, 시민혁명은 자본주의의 신흥 귀족의 부르주아에 등극하는 그 혁명이에요. 시민혁명이 엄밀히 따지면. 아니 무슨 소리냐고 국민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역사를 저거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부르주아로 해가지고 브이삠 너무 갈라지니까 그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그 경제 시스템을 바꾸자. 정치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 나라의 우리 사회의 경제 시스템을 바꾸자. 그래서 나온 게 막스 앵겔스의 막스 앵겔스의 그 사회주의에 대한 이제 그게 이제 나오죠. 이제 그게 그 이념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그걸 갖다 실행을 못하지만 그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후대에 이제 러시아 같은 데서 이제 1차 대전 때 이제 저기 소련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기 공산화 국가로 이제 다들 이제 이게 되죠. 이것도 시민혁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혁명이 자본주의 부르주아가 이룬 시민혁명뿐 아니라 단계적으로 나중에 그 이제 프롤레타라고 하죠. 일반 국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우리도 같이 먹고 살자 하고 이렇게 일어난 게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그게. 정치 시스템이 바뀐 게 아니라 경제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산업이 바뀐 거예요. 공산산업혁명이라고 돼요. 천신은 그걸 갖다가. 공산산업혁명.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은 공평하게 나눈다. 자산을 공평하게 나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공산. 근데 이게 문을 닫았죠. 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역사를 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시민혁명의 시대가 열리고, 이제 중간에 뭐 중국은 여러 산업혁명이 있는데, 이건 그게 좀 짜잘부리한 거고, 이제 큰 통으로만 이게 몇 단계를 보면, 그 다음에가 정보통신혁명이에요. 네, 지금의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정보통신의 혁명의 시대입니다. 자, 유튜브가 겁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서 볼 수 있어. 뭐 핸드폰으로 뭐 영상통화 귀찮아서 안 풀지 영상통화도 다 못해. 내가 원하는 지식 네이버 지식에 있어. 요즘은 유튜브에 보니까 강의 같은 게 검색만 치면 내가 원하는 강의나 정보들이 쭉 나오네. 정보통신의 지금의 혁명 시대입니다. 그거 옛날에 IT 전화기도 있고 그때는 이제 초입 단계 이제 시대이고요. 이제 이게 폭발을 하는 시대가 뭐냐면 유튜브나 페이스북 그리고 이런 앱 정확히 때는 앱 같은 게 많이 나오고 그 통신 이런 컴퓨터를 쉽게 이게 항상 이게 휴대를 할 수 있는 그 시대, 네,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시대, 앱 시대, 유튜브도 앱이죠.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요즘 틱톡, 뭐 별의별 게 많죠. 지금 이게 얼마 안 되죠. 이게 폭발한 게 지금 유튜브나 이런 게 이 시대가 정보통신혁명의 시대입니다. 이 폭발하는 시대가 딱.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선사시대 때부터 지금 현재의 정보통신혁명의 시대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이걸 봤습니다. 이걸 알아야 주식을 할 때 그 산업에 분석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산업의 역사에서 선사시대부터 정보통신혁명 시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